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요령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중상자들이죠. 경상을 넘어서 중상자들이 많이 부상을 입는 그 부위가 허리의 압박골절하고 그 다음에 무릎의 십자인대 파열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김 PD님 오토바이 사고 나면 혹시 오토바이 사고 나는 그 현장 한번 보신 적 있나요? 네. 보신 적 있죠. 분명히 오토바이 사고가 나게 되면 차와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거의 날아갑니다. 붕 떠서 날아가게 되죠. 일반적으로 차와 차가 부딪히는 경우에는 차량의 충격을 앞에 받친 차가 어느 정도 흡수를 해주는데 오토바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몸으로 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릎 인대, 십자인대 많이 파열됩니다. 통계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전에도 우리가 압박골절에서 다뤄봤지만 버스에서 급출발을 한다든가 급정거를 했을 때 뒤로 넘어지면서 압박골절이 많이 생기듯이 특히 오토바이 사고에서는 무릎을 부상을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도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허리 압박골절도 자주 생기고 무릎의 인대 파열도 꽤 많이 나옵니다. 병명이. 네. 그래서 오늘은 무릎 인대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나중에 합의금은 어떤 식으로 청구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한번 쭉 드려볼 테니까요. 김 PD님도 한번 들어보세요. 네. 무릎 인대가 몇 개가 있느냐? 일반적으로 보면 그 의사 선생님들이 크게 한 4가지를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로 전방 십자인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방 십자인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측 인대가 있고 내측 인대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이 무릎에 바깥에 있는 것이 외측 인대입니다. 이 안쪽에 있는 것이 메디알 내측 인대고 이 대퇴부와 하퇴부, 그러니까 대퇴골하고 경골 이 사이를 꽉 쥐고 있는 앞쪽에 있는 것이 전방 십자인대입니다. 깊숙이 들어가 있는 후방 십자인대까지 4가지가 인대가 큰 인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전방은 ACL, 그 다음에 후방은 PCL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외측 인대는 LCL, 내측은 MCL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합니다. 그건 약자입니다. 병원에서 많이 쓰는 약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큰 부상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오토바이 타다 보면요, 또 아니면 길거리를 가다가 뭐 횡단보도 같은 데서 사고가 나서 사람을 딱 치게 되면 차량의 앞 반바하고 무릎하고 딱 높이가 맞아요. 치는 순간 그쪽이 부상을 입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다치는 환자들은 이 인대 파열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해야 돼요. 첫 번째로 의사의 진단이 중요하죠. 병원에 가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무릎이 상당히 아프다라고 얘기를 선생님한테 하게 되면 그때 선생님들이 촉진을 합니다. 환자를 뉘어놓고 무릎을 관찰을 해요. 관절을 움직이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통증 유발이나 운동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선생님은 더 정확한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정밀검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그때 의사의 진단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진단을 내렸을 때 정밀검사를 하면 그 정밀검사 내용에 부분적으로 파열이 됐는지 아니면 완전히 파열이 됐는지 이런 내용이 다 나오게 됩니다. 네. 김 PD님 그 정밀검사가 뭔지 알죠? 네. MRI라는 겁니다. 그게 세밀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봤을 때 이것은 완전 파열이니까 수술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부분적인 파열이니까 이것은
보존 치료로 해서 수술하지 않고 약물로 치료하면서 보조기를 채워서 이 환자를 치료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의사 선생님이 정밀 검사를 보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김 PD님 혹시 우리 몸에 그 십자인대나 후방 십자인대나 전방 십자인대 이런 거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의학적인 상식이 없는 사람들은 과연 그게 어떻게 생겼나 잘 모르겠죠. 네네. 비유를 좀 해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시장에 가면 실타래 있죠, 실타래. 네. 실타래라고 해서 실을 이렇게 감아놓은 거 있죠. 이렇게 좀 묶음으로. 네. 인대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실타래가 전체가 다 끊어져 버렸으면 완전 파열. 네. 실타래가 묶음이 있는데 이 묶음에서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끊어지고 나머지는 붙어 있다. 그러면 부분 파열입니다. 좀 이해가 가십니까? 네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실타래로 내가 비유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보통 완전 파열은 수술을 한다고 그랬죠. 네. 제가 그러면 수술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하냐? 인대는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방 십자인대는 수술을 하면 예후가 괜찮다고 그래요. 선생님들이. 그런데 PCL 후방 십자인대는 수술을 해도 장애가 남을 확률이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외과 선생님들이. 그만큼 수술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무릎에 십자인대가 파열이 됐다라고 하면 수술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장애가 조금은 남는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좀 정확합니다. 일단은 좀 큰 부상이죠. 김 PD님. 보통 십자인대 파열 같은 경우는 진단이 보통 한 8주 정도 나옵니다. 병원에서. 예,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 장애가 남는지 남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보통 수술을 하고 6개월 후에 이제 측정을 하는데 수술을 했다고 해서 뭐 장애가 나오고 수술을 안 했다고 해서 장애가 안 나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수술을 했든 안 했든 어쨌든 간에 장애가 남으려면은 무릎 관절에 동요가 있는지 동요가 없는지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동요라는 거 처음 들어보셨나요? 김 PD님? 네, 처음 들어봅니다. 예, 동요는 뭐냐면 무릎 관절을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흔들어 보면 흔들리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무릎 관절을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그럼 촉진이죠. 의사 선생님이 좌우로 흔들고 앞뒤로 흔들어서 얼마나 흔들리느냐.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흔들린다고 판단이 되면 정밀 검사를 또 해야 되겠죠. 얼만큼 흔들리는지. 자, 그 기준이 장애 판정 기준입니다. 자, 네 번째로 장애 판정의 기준은 인대 파열을 해서 수술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무릎 관절이 정상적인 무릎 관절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흔들리느냐, 동요가 얼마나 있느냐를 판단해서 장애율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해 가셨죠? 네. 그러면 장애율을 정하면 의사 선생님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죠.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를 의사 선생님이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방사선과로 보내서 흔들리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판명을 하는 거예요. 그 검사가 스트레스 검사입니다. 스트레스 검사와 KT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것이 스트레스 검사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엑스레이실에 가게 되면 내가 오른쪽을 수술을 했다 한다면 왼쪽하고 비교를 해서 얼마나 동요, 흔들림이 있느냐, 이격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미리수로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건측이라고 그러죠. 건강한 쪽에 다친 부위가 5mm 이상 차이 난다고 하면 장애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의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전방 이쪽은 거의 15mm 이상 나오게 되면 정상에 비해서 15mm 이상 동요가 있다, 흔들림이 있다라고 하면은 29% 장애를 주거든요. 그 맥브라이드 장애율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5mm 이상 흔들림이나 동요가 있으려고 그러면 다리가 덜커덩 하겠죠.
뭐 완전히 좀 많이 흔들리니까 걸어다니는데도 좀 영향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술을 잘 하고 나면 한 5mm에서 10mm 정도의 그 장애가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29%를 준용을 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한 절반 정도 인정을 합니다. 장애를. 그게 14.5%예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동요가 아주 적어서 5mm는 넘는데 10mm가 안 되는 경우는 그거보다도 좀 적은 장애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장애는 이런 식으로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합의금을 계산하는 데까지 하게 되면 이제 결말에 이르거든요. 그동안에 그 계산하는 방식 여러 번 다뤄봤죠. 네. 그래서 뭐 김 PD님도 제가 얘기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50세를 기준으로 해서 장애율은 무릎관절 십자인대 파열이니까 29%를 기준했습니다. 일단은 15mm 이상 동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급여는 300만 원. 과실이 없는 경우를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볼 겁니다. 자, 300만 원 곱하기 전에 김 PD님 29% 곱하는 거 해봤죠? 네네. 거기에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호프만 지수 네. 144개월 50세니까요. 호프만 지수 112 정도를 곱하게 되면 이제 금액이 한 9,700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만약에 소송으로 가게 되면 판사님이 장애 인정하면서 위자료 주겠죠. 네. 위자료 계산하는 것도 저번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추정컨대 29%는 한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판사님이 내줄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입원 기간. 한 달을 입원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일실수입, 자기가 돈 월급 못 받은 거 있죠. 그 300만 원을 적용을 하고요. 네 번째가 향후치료비입니다. 향후치료비 아세요? 김 PD님? 네. 예. 뭐 나중에 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겠죠. 네네. 신체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 의사들이 향후에 치료비가 요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해 줍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왕치료비. 뭐 기왕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자, 내가 그동안에 감정하기 전에, 신체 감정하기 전에 내가 쓴 치료비입니다. 이거 이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100만 원 정도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합하게 되면 요 금액이 법률적인 합의금입니다. 이게 네. 소송으로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네. 그런데 이 금액이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약 1억 2,200 정도 나오죠. 김 PD님. 네. 그러면 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29%를 가지고 계산을 했으니까 이 금액이 나오는 건데 만약에 장애가 그거의 절반이 나왔다 그러면 14.5% 곱하면 되겠죠. 네. 29% 대신에 그렇게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의 약 절반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좀 이해가 조금 이제 가시죠? 네네. 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통사고가 발생을 해서 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정도의 상식이나 지식은 있어야만이 네. 보험회사하고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대화가 될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는요 알면서 달라고 해야지 그냥 무조건 보험회사에다 달라고 한다고 해서 돈 주지 않습니다. 또 보험회사에서는 뭔가 조금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대우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을 제작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네. 지식 공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 나서 십자인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여기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좀 하나 빠진 것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내측인대죠. 네. 이 안쪽에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내측인대와 바깥에 있는 외측인대. 이것은 전방이나 후방 십자인대보다는 조금 더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사 그쪽에 인대가 파열이 되더라도 의사 선생님들이 장애를 주는 것을 거의 한시적으로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방하고 후방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몸이 많이 다쳤죠. 물은 뭐 이거 큰 수술 아니겠어요. 네. 자, 요즘에는
의료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전에는 살을 째서 이렇게 수술을 했지만 요즘에는 관절경으로 다 합니다. 흉터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요. 네. 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그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 환자가 몸도 다쳤죠. 몸도 부상을 크게 입었고 또 오랜 시간 병원에 있다 보면 마음의 상처도 많이 입게 되거든요. 네. 그런 다친 피해자가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 영상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보시고 도움이 좀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공유까지도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